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 특별히 화려하지 않아도 참 단정하고 고급스럽다, 이런 인상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얼굴에 힘을 주지 않아도, 옷이 비싸지 않아도 그냥 그분만의 분위기에서 귀티가 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그런 멋이 나오지 않느냐 하고요. 그런데 진짜 귀티는 돈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 안 들이고도 귀티나게 사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더 빛이 나는 비결입니다. 70대 이후에도 우아하게, 단정하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옷이 많지 않아도 색을 잘 고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기본색은 흰색, 베이지색, 회색 같은 차분한 톤이 좋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색만 포인트로 넣으면 단정해 보입니다. 너무 많은 색을 섞는 것보다 2가지 색 정도가 훨씬 고급스러워요. 예를 들어 흰 셔츠에 회색 바지만 입어도 정갈한 느낌이 납니다. 밝고 깨끗한 색은 얼굴까지 환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색만 잘 골라도 옷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과한 장식보다는 색과 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깔끔한 색 조합은 사람을 믿음직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고급스러움은 결국 단정함에서 시작됩니다. 옷을 많이 사는 것보다 지금 있는 옷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김없이 다림질된 옷 한 벌이 몇십만 원짜리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옷에 묻은 먼지나 보풀만 잘 정리해도 새 옷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탁 후 바로 말리고 옷걸이에 걸어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냄새가 배지 않도록 향기 나는 옷장 환경도 신경 써주세요. 소매나 바지단이 정리된 옷은 신뢰감을 줍니다. 자주 입는 옷일수록 더 신경 써야 오래 입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깔끔하다는 인상을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옷의 손질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도 정돈되어 보입니다. 정리된 옷이 결국 정리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귀티나 보이는 사람들은 액세서리를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정한 게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나 얇은 목걸이 하나면 충분해요. 반짝거리는 것보다는 은은한 광택이 더 우아하게 보입니다. 반지 하나, 시계 하나도 너무 크지 않게 고르는 게 좋습니다. 액세서리는 있다보다 조화롭다가 중요합니다. 옷색과 맞지 않게 튀는 장식은 오히려 산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외출할 때 거울을 보고 하나쯤 덜어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진짜 멋입니다. 적당한 절제 속에서 귀티는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사람이 먼저 눈에 띄는 건 옷보다 얼굴입니다. 아무리 잘 차려 입어도 표정이 굳어 있으면 차가워 보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옷차림이라도 얼굴이 환하면 따뜻해 보여요. 미소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액세서리입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간 표정보다 살짝 웃는 얼굴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주 웃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굳어지기 쉬우니 의식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인상 좋은 사람 곁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밝은 표정 하나가 귀티와 품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내 얼굴이 편안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투는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툭툭 내뱉으면 싸늘하게 들립니다. 반대로 짧은 말이라도 부드럽고 또박또박하면 신뢰를 줍니다. 천천히 조리 있게 말하는 분은 그 자체로 고급스러워 보여요. 목소리의 톤도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중간 정도가 좋아요. 나직하게 말하는 습관은 듣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빠르게 말하기보다는 천천히 리듬을 살려 말해보세요. 말에 힘이 실리면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방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듣기 좋은 말은 결국 품이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은 말도 행동도 빠르지 않습니다. 급하게 말하면 마음이 조급해 보이기 쉽습니다. 말 사이에 잠깐의 쉼을 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질문을 받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 박자 쉬고 답하는 것. 이 한 박자가 귀티 있는 사람의 여유를 보여줍니다. 천천히 말하면 실수도 줄고 듣는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말의 속도는 곧 마음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여유 있는 말투는 삶의 경험과 내공이 느껴지게 합니다. 나이 들의 멋은 빠른 대답보다 느긋한 대화에서 나옵니다.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품위와 안정감을 동시에 줍니다. 손과 발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손톱이 지저분하면 전체 인상이 흐려져요. 손톱은 길지 않게, 발톱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톱 사이에 때나 갈라진 손끝은 방치하면 안 돼요. 큐티클 제거 같은 전문 관리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손질이 중요합니다. 발톱도 너무 길지 않게, 안쪽 살을 자극하지 않게 자르셔야 해요. 특히 여름에는 샌들을 신는 날이 많기 때문에 발톱 관리도 눈에 띕니다. 깨끗하고 반듯한 손발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지만 효과는 큽니다. 작지만 깔끔한 관리가 귀티의 기본이에요. 예로부터 손이 곱고 단정한 사람은 신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칠고 상처 많은 손보다는 부드럽고 깔끔한 손이 편안한 인상을 줘요. 손은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손톱만 잘 다듬어도 손 전체가 단정해 보입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가끔씩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손이 곱다는 건 단순히 예쁜 걸 넘어서 정리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해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손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도 결국 티가 납니다. 식사 자리, 물건을 건넬 때, 인사할 때 손은 자주 드러나기 때문이죠. 손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곱게 관리된 손은 그 자체로 귀한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손발 관리는 돈을 들여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신경 써주는 정성이 더 중요해요. 매일 손 씻고 난 뒤 보습제 한 번 발라주는 것. 발톱이 자라기 전에 미리미리 잘라주는 습관. 건조한 계절엔 손등에 로션 한 번만 더 챙기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봐도 깔끔하다 싶은 손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며 피로도 풀어주세요. 이 시간이 바로 내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시간입니다. 귀티는 결국 자기를 얼마나 잘 아끼느냐에서 나옵니다. 귀티 나는 분들을 보면 자주 쓰는 물건들이 단정합니다. 꼭 새 물건이 아니어도 깨끗하게 잘 관리된 게 눈에 들어와요. 가방 하나, 지갑 하나, 우산 하나만 잘 갖춰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낡았더라도 찢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된 물건이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반대로 명품이라도 더럽거나 해진 상태면 품위가 떨어져 보여요. 작은 먼지 하나, 끈의 실밥 하나도 정리돼 있으면 인상이 좋아집니다. 정성 들여 관리된 물건은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련된 건 비싼 것이 아니라 정돈된 것입니다. 오래 써도 좋을 물건 하나만 곁에 두세요. 단정한 물건 하나가 그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을 아끼는 사람은 남에게도 존중을 받습니다. 사용하는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면 그 사람 자체가 정성스럽고 깊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가방을 바닥에 놓지 않고 자리에 올려놓는다든지, 지갑을 아무데나 던져두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 둔다든지. 물건을 조심스럽게 쓰는 사람은 말과 행동도 정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쌓인 인상들이 귀티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출 후에는 가방을 털고 먼지를 닦아주는 습관도 좋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이 깔끔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더 맑아져요. 물건 아끼는 사람은 인생도 아낀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새 옷이나 새 물건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방식이 있는 사람은 멋있습니다. 스카프 하나, 핀 하나도 내 스타일이 담겨 있다면 특별해져요. 오래된 옷이라도 잘 다려 입고 목에 스카프 하나 두르면 전혀 다른 느낌이 됩니다. 내 몸에 맞게 조금 손질한 옷은 값보다 가치가 커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련됨은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입는 옷이나 물건도 내가 편하게, 나답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 경험과 취향이 묻어나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정하게 갇혀 있는 분은 어디서든 귀티가 납니다. 멋은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세는 말보다 먼저 사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허리가 굽고 어깨가 처지면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힘이 없어 보여요. 반대로 허리를 펴고 어깨를 바로 세우면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딱히 꾸미지 않아도 자세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지죠. 당당한 사람은 기품이 느껴지고 그 자체가 귀티가 됩니다. 허리만 곧게 펴도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쯤 거울 앞에 서서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앉을 때도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의식적으로 바르게 앉아보세요. 처음엔 불편해도 습관이 되면 몸도 덜 피로합니다. 바른 자세는 건강에도 좋고 인상도 바꿔줍니다. 바쁜 것도 아닌데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걷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귀티 나는 분들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걷는 습관이 있어요. 느리지만 중심 있는 걸음은 여유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눈을 정면보다 살짝 위쪽으로 두고 턱을 당기듯 걸어보세요. 걷는 자세만 바꿔도 성격까지 달라 보입니다. 걸음이 안정적이면 몸도 덜 지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균형 잡힌 걸음이 건강에 직결됩니다. 손을 가볍게 흔들며 걷는 것도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걸을 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걸어보세요. 걷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보입니다. 앉아 있을 때도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거나 다리를 아무렇게나 꼬는 건 보기에도 좋지 않고 허리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무릎은 자연스럽게 모으고 등을 살짝 세운 자세가 가장 단정해 보여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단정한 인상이 됩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 정돈된 사람으로 보이게 되죠. 또 말할 때 몸이 앞뒤로 흔들리거나 손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산만해 보일 수 있어요. 말할 때도 자세는 고정하고 손은 자연스럽게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는 훈련 없이도 의식만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모습 하나에도 품격이 묻어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커집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요. 품이 있는 분들은 말끝이 부드럽고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거 틀렸어 보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런 건 어때요가 더 세련됐죠.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말투보다는 함께 이야기하는 말투가 좋습니다. 또 뒷말, 불평, 비교하는 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밝고 따뜻한 말은 사람의 인상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야기 주제도 지나치게 반복되거나 부정적이면 듣는 사람이 지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결국 귀티로 이어집니다. 귀티는 옷이나 외모보다 오히려 취미에서 더 많이 묻어납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이 차분하고 표현이 풍부해져요.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감성이 살아있고 표정도 부드럽습니다. 글을 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정돈돼 있어서 대화가 편해요. 이런 취미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꾸준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삶의 여유를 만들어주고 그 여유가 귀티로 이어집니다. 작은 취미 하나라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멋이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말할 때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취미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단순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궁금해하고 새로 알게 되는 걸 즐기는 분들은 눈빛부터가 다르고 표정도 생동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왜 그런 걸까?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사람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뭔가 새로 알게 된 걸 즐겁게 말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 보기, 운동법 뭐든 배워보세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려는 그 모습이 가장 멋있습니다. 배움은 겉모습보다 깊이 있는 내면의 귀티를 만들어줍니다. 평생 배운다는 자세가 결국 진짜 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오늘은 돈 들이지 않고도 귀티 나는 70대가 되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따뜻한 말투, 정돈된 손발, 단정한 물건, 바른 자세, 깊이 있는 취미까지. 이 모든 건 돈이 없어도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귀티는 태도에서 나오고 정성에서 피어납니다. 값비싼 옷보다 단정한 옷이, 큰 목소리보다 부드러운 말이, 화려함보다 따뜻함이 결국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지금 실천하고 계신 나만의 귀티 나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인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멋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점점 더 고급스럽고 빛나게 바뀌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몇 가지 나쁜 습관이 노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습관과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 잘못된 생활 습관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스트레스가 피부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피부 탄력을 감소시키고 주름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들은 흔히 밤잠을 설치거나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피부와 몸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며 세포 재생을 방해해 노화 속도를 높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뿐만 아니라 뇌의 노화도 앞당깁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치매와 같은 뇌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생활이나 여행 등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수면 부족이 노화를 앞당기는 이유.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노화를 앞당기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밤새 충분히 자지 못하면 피부 재생 과정이 방해를 받고 이로 인해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세포 재생과 피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 피부는 더 빨리 노화되고 잔주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눈 밑 다크서클과 부종은 수면 부족의 가장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부족하면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가하며 이는 스트레스와 함께 신체적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뇌의 피로가 누적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는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수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며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과 마음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와 정신의 노화. 운동 부족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는 신진대사를 둔화시켜 체중 증가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운동 부족은 심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심장이 약해지고 혈관이 탄력을 잃어 고혈압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질환은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피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를 더 맑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운동 부족은 피부 재생 능력을 저하시켜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서도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이는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노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움직이며 노화를 예방하세요. 2. 식습관의 중요성과 잘못된 식습관의 위험. 과도한 당분 섭취가 피부와 체내 노화를 촉진. 당분은 단순히 체중 증가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체내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됩니다.
이는 잔주름과 피부 처짐을 유발하며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당분은 또한 염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세포 손상이 가속화되고 이는 신체 전반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할수록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간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은 점차 치아 건강과 뼈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분은 치아 부식을 일으키고 체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노년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단 음료를 피하고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한 과일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당분 섭취는 피부와 체내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젊고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공식품의 장기적인 부작용. 가공식품은 간편한 식사 옵션처럼 보이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높은 나트륨, 방부제,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신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염증은 세포 손상을 가속화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특히 혈관 건강에 해로워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신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피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피부를 칙칙하고 건조하게 만듭니다. 가공식품은 영양소가 부족한 대신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많아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비만은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고 대사 속도를 떨어뜨려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내장 지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는 종종 설탕과 소금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설탕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며 소금은 체내 수분 균형을 방해해 피부를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대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물 부족이 피부와 신체에 미치는 노화 효과. 다음 내용은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수분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물 부족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이는 잔주름과 피부 탄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수분 부족은 피부의 자연 재생 능력을 약화시켜 노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물 부족은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와 신체 조직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가속화하고
피로감을 유발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탈수 상태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신체의 노폐물 배출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는 독소가 축적되어 피부 트러블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뇌도 수분 부족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이는 정신적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적, 정신적 노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는 더 촉촉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독소 축적을 방지하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하루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병을 항상 휴대하거나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수분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 부족은 신체와 피부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젊고 활력 있는 상태를 오래 지속해 보세요. 3. 환경 요인이 노화를 앞당기는 방식.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노화와 질병.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외부 요인 중 하나로 광노화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주름과 탄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또한 피부색이 불균형해지고 기미와 잡티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암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특히 UV-A와 UV-B는 DNA 손상을 일으키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의 자연 치유 능력이 저하되어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필요하지만 과도한 노출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부를 보호하고 광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SPF 3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고 야외 활동 전 20분 전에 발라야 합니다. 2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바르면 차단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지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대기 오염과 독소가 체내 노화를 유발. 대기 오염은 피부와 신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외부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공기 중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은 피부 표면에 쌓여 모공을 막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세포 손상을 가속화해 주름과 탄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특히 대기 오염 물질은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여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 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체내 장기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며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오염 물질은 폐와 혈액으로 전달되어 체내 독소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태는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저하시켜 노화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대기 오염에 노출된 후에는 반드시 피부를 깨끗하게 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피부 깊숙이 침투하지 않도록 매일 저녁 꼼꼼히 세안하고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집안의 먼지와 오염 물질을 줄이면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출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해 몸에 붙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결론적으로 대기 오염은 피부와 신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노화 촉진 요인입니다. 피부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와 예방 조치를 실천하세요. 흡연과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흡연과 음주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쁜 습관입니다. 흡연은 피부의 혈류를 제한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방해하며 이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주름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담배 연기에 포함된 독성 물질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 피부 탄력을 저하시킵니다. 흡연은 또한 세포 재생 능력을 약화시켜 상처 치유를 더디게 만들고 피부톤을 칙칙하게 변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는 폐 질환,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이는 신체적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음주 또한 체내에 독소를 축적시켜간 건강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다크서클과 부종을 유발하며 피부의 자연 치유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배와 술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줄이거나 끊기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양을 줄여보세요. 금연과 금주는 단순히 노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흡연과 음주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해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해 보세요. 4. 감정과 정신 건강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적 노화를 촉진. 부정적인 감정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을 넘어 신체적 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분노,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은 체내에서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세포 손상을 가속화하여 피부와 신체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신체 회복과 세포 재생을 방해합니다. 이는 주름, 다크서클, 피부 처짐 등 외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우울감은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신체적 노화를 늦추는 데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또는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또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실천하여 더 건강하고 젊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노화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외로움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심리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부족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잃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체내 염증 반응과 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그리고 면역력 저하와 같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노화 속도를 가속화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외로움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 우울증과 불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신체 활동을 줄이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강화하여 노화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적 노화를 늦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며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입니다. 행복 호르몬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습관. 긍정적인 감정은 신체적 노화를 늦추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안정시켜 신체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습관 중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며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하는 일을 기록하면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신체적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화를 돕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도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습관을 통해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하면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더 밝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보세요. 5. 노화를 늦추기 위한 건강한 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 단련.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저강도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유연한 몸은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피로가 풀리고 활력이 돌아옵니다. 운동은 또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체적 활동은 자연스럽게 정신적 안정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조깅을 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도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만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건강한 노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결론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은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 식습관은 신체 노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자유 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와 과일, 특히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이 성분들은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견과류와 씨앗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는 피부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며 신체 장기들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설탕은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트랜스 지방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신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대신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화를 늦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한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피부와 신체를 보호하는 생활 속 작은 변화.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기본적인 습관 중 하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SPF 30 이상의 차단제를 매일 바르면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 피부와 신체가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고 다크서클과 주름을 증가시킵니다. 숙면을 돕기 위해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세요. 금연과 음주 절제는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흡연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피부를 건조하고 주름지게 만들며 음주는 체내 독소를 축적시켜 전반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이 두 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중요합니다.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의 선택과 습관에 따라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나쁜 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며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 비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봅시다. 노년기가 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해집니다. 특히 우울증은 많은 노년층이 겪는 문제 중 하나로 외로움, 건강 문제, 상실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과 증상 이해. 노년기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이유 외로움, 건강 문제, 상실감. 노년기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고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가 우울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노화로 인해 만성 질환이 생기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나 질병으로 인해 평소 즐기던 활동을 못하게 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실감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경험은 큰 감정적 충격을 가져오며 이는 슬픔을 넘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끼거나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우울증은 외로움, 건강 문제, 상실감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예방과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우울증의 신호 무기력, 수면 문제, 사회적 고립. 우울증의 신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무기력감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우울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즐거움을 느꼈던 활동에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문제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등 수면 패턴의 변화가 있다면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불안을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결과이자 원인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하며 이는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정신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이나 불안감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우울감이나 짜증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하지 않고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무기력, 수면 문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주요 신호입니다. 이런 징후를 빠르게 알아채고 대처하는 것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울증이 노년기에 미치는 영향과 방치의 위험성. 노년기의 우울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 질환의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은 우울증으로 인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희망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더 깊은 우울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을 돌보려는 의욕마저 잃게 만듭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자살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겪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방치하지 않고 조기의 치료와 예방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우울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성. 가족 및 친구와의 정기적인 소통. 노년기에 가족과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영상 통화로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작은 활동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소통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안부를 물으며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중요한 행사나 기념일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만나면 추억을 쌓으며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단순히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 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 친구와의 정기적인 소통은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증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작은 만남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관계 넓히기.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것은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도서관, 복지관 또는 동네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우정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요가 수업 또는 정원 가꾸기 클럽 같은 활동은 공통의 주제를 통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줍니다. 일정한 시간에 모임에 참석하면 생활 리듬이 안정되고 이를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만들어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인식은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는 우울증 예방뿐만 아니라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보세요. 혼자 사는 경우에도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혼자 살더라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기술을 활용한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가족, 친구들과의 연락을 이어가세요. 영상통화는 대면하지 못해도 정서적으로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선택입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포럼이나 그룹 채팅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 여행,
또는 취미생활과 관련된 그룹에 가입하면 공통의 주제를 통해 활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처 공원에서 진행되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지역 봉사활동은 혼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경우에도 기술, 커뮤니티, 반려동물 등을 활용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3.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의 관계.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건강 증진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이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는 걷기, 요가, 수영 등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적합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우울한 기분을 완화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기분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운동 클래스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정서적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과 뇌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가꿔보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 섭취로 기분 개선. 건강한 식단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씨알류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에너지 생성과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곡물, 녹색 채소, 계란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빛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피로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천연 과일이나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유발하며 이는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섭취하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세요.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라도 즐겁게 식사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더하면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은 우울증 예방과 마음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영양 가득한 식사를 통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적절한 수면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적절한 수면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서적 불안감과 피로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평균적으로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침대와 어두운 방, 적절한 온도는 양질의 수면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취침 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더 쉽게 잠들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낮잠은 짧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30분 정도의 낮잠은 기분을 상쾌하게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과도한 식사는 피하세요. 충분한 수면은 뇌의 피로를 해소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신과 신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을 통해 마음 건강을 지켜보세요. 4. 새로운 도전과 자기계발로 얻는 만족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삶의 활력 찾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신선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또는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며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소소한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정서적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갖거나 수업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연결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합니다. 지금 바로 관심 있는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의 긍정적 효과.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노년기에 자원봉사를 하면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의 멘토가 되거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에게도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우정을 쌓고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연결감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봉사활동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거나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과정은 우울한 기분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봉사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약물이나 다른 치료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정서적 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활동은 노년기에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의미와 활력을 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지식에 도전하며 성장하기.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을 익히는 것은 실용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배움의 과정은 도전 의식을 자극하며 성취감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느끼는 작은 성취는 우울한 기분을 완화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만듭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무척 큽니다. 또한 배움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주제를 공부하거나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학습센터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림, 음악, 요리 같은 취미는 물론이고 심리학이나 경제학 같은 심화 지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것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5. 전문가의 도움과 정신건강관리법. 필요할 때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우울증은 단순히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은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 상담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의 문제나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감을 다룰 때 적절한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 전문의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다양한 안전한 약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원활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고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우울증 예방과 완화를 위한 명상 및 마음 챙김. 명상과 마음 챙김은 우울증 예방과 완화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이 과정은 뇌의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키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걷는 동안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나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명상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그룹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우울증 관리 도구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은 마음 건강을 유지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이 연습을 통해 더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약물 치료나 전문 치료법의 활용 가능성. 우울증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약물 치료나 전문 치료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조절하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약을 복용하면 일상생활을 더 쉽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올바르게 사용하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우울증이나 만성적인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 유용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전문 치료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 CBT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치료법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대체 치료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 치료나 음악 치료는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약물이나 전통적인 상담과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물 치료나 전문 치료법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예방과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더 밝고 건강한 노년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건강 비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